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회 동형 모의고사 정답 부르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문제가 좀 평이했죠? 시험보다는 10점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10점. 그럼 28개죠? 28개. 오늘 기준 개수는 일단 28개 이상을 맞춰야지 여러분들 공부에 탄력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제 28개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28개 못 맞췄을 것 같은데. 자, 정답 1번, 5번입니다. 2번, 3번이죠? 3번, 2번, 4번, 5번, 5번, 1번, 6번, 2번, 7번, 1번. 7번에 1번. 자, 8번, 4번, 9번, 1번, 10번, 3번, 11번, 3번, 12번, 1번, 13번, 2번, 14번, 2번, 15번 갑니다. 4번, 16번, 5번, 17번, 2번, 18번, 3번, 19번, 3번, 20번, 4번, 21번, 180만 원이죠? 5번. 자, 22번입니다. 22번, 5번, 23번, 3번, 24번, 4번, 25번, 1번, 26번, 2번, 27번, 4번, 28번, 2번. 자, 29번, 3번, 30번, 5번, 31번, 5번, 32번, 2번이에요. 2번, 34번, 5번, 33번, 2번, 32번이 4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32번, 4번, 33번이 2번. 됐습니까? 자, 34번, 5번, 35번, 1번, 36번, 2번, 37번, 2번, 38번, 3번, 39번, 5번, 40번, 2번입니다. 다 맞으신 분? 우린 카운트 안 합니까? 카운트 안 해요? 우리 40 며칠 남았죠? 지워졌나요? 오늘이 40 며칠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40 며칠 남은 단계니까 26개 정도 맞추면 되겠네. 26개. 지난주보다는 올랐죠? 지난주보다 떨어지신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문제보다 이 문제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지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오늘은 박스형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보수계산 문제 박스를 빼고 13개 정도가 지금 박스가 나간 건데, 문제 유형에 맞춘 거예요, 이거는. 문제 유형에 맞췄고 기록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그다음에 난이도 면에서는 문제 실시험보다는 약 10점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플러스 10점 정도 하면 내 점수가 현재 기준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실 며칠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정리할 단계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렇다고 기운 빼지 마시고, 우리 첫 주에 여러분들 기준 약간 좀 죽여야 되겠는데, 첫 주에 100점짜리 나왔어요. 다른 학원에서. 그것도 2주차에 하신 분이 2월 달에 오신 분이었는데 이 100점 나왔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100점 맞았어요. 동영에서 100점 맞은 거는 배구학원에서 한 10년 전쯤에 수석 나왔을 때 그 친구 160문제 중에 2개 틀렸어요. 동영 160개 중에 2개 틀렸는데 그 친구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주차에 100점 나온 거죠. 처음이었습니다. 이거. 다른 학원들 역시 평균 뭐 46점대에서 50점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에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실수를 어디서 했나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실무에서 내가 많이 틀렸는가, 법령에서 많이 틀렸는가, 이걸 이제 구분해 주시고, 실무 쪽에 내가 많이 틀리면 실무 쪽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쪽에서 어느 파트에 자꾸 틀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1주차, 2주차 똑같죠?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딱 놓고서 1, 2주차에 똑같이 만약에 중삼을 해서 틀렸다. 똑같이. 그러면 그 부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40문제가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순서 번호를 거의 맞춰오면 그 파트에서 내가 계속 틀리고 있으면 그 파트를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아셨죠? 보완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풀고 맞히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연습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너무 득점 못했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꼭 느끼세요. 자, 그럼 1번 용어의 정의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단순형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단순형이 나왔는데 1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형 문제는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X 나와야 되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부동산에 대하여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개설 등록 틀렸고 부동산 틀렸어요. 다음에 거래장사 간의 매매 귀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틀렸죠?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다 틀렸어요. 세 군데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틀렸고 부동산 틀렸고 권리의 득실 변경에 빠져서 틀렸고. 그러니까 정확히 집어내야 되고요. 2번 개업공사라 하면 이거는 등록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OX. X. 공인인증서 빠져야 되죠? 2번 지문이 틀린 이유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공의 종별이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래서 공인인계사인 개공이 있고 법인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번 지문에 따르면은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계사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공인인계사인 개공만 갖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 못했습니다. 그게 틀렸고 3번 지문입니다. 소속공사라 하면 법인인 개업공사에 소속된 X 나와야 되죠? 법인이 빠져야 돼요.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업무 수여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어요. 법인인 바로 알아보셨어야 되고 4번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원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확실히 많이 틀렸습니다. 개공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이 말도 빠져있고 지금 공인사가 아닌 자로서 빠져있고 다음에 계약서에 작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많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질문. 중개업은 3글자니까 3가지 요소다.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맞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 다 따져봤습니다. 이제 2번으로 내려가죠. 용어의 정의상 중개행위와 관련된 판례. 이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1번 질문.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결정한다고 그랬죠?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 권리금을 수사하러 중개했습니다. 이건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다음 3번 질문이에요. 엄청 잘 내는 질문이죠.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3번 정답. 4번 질문. 이거 지난주에도 연습했습니다. 우리 중개 업무는 상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상형인 중개 업무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보증각서 써줬습니다. 이거 상형이라고 그랬죠? 참고해 두시고. 다음 5번 질문입니다. 그 밖의 원래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된다고 그랬죠? 담보물권 중에 뭐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질권이 빠집니다. 맞죠? 근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단, 질권 제외예요. 근데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질문 역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쉽게 플러스 걸로 이해되고요. 1번, 2번 문제는요, 시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맞췄어야 돼요. 그래서, 1, 2번 지문, 1, 2번 문제 꼭 이해해 두시고,
3번 문제도 지금 시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상물 전형적인 박스형 문제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플러스는 문제 유형을 연습했죠. 자, 그럼 OX로 가보겠습니다. 중개 대상이 되는 건 몇 개인가 그랬는데 OX 등기한 소목의 집단 O 맞죠? 이게 임목이죠. 임목. 니은 광업권 X 도시계획 구역 내 사유지행 도로 예정지 O.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O. 이건 저당권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O입니다. 다음에 이주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X. 경매 X.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OX. O. 경매는 안 되는 거죠. 상속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속된 토지는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토지 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다. 가등기 담보권이 자수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개? 3개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닌 것도 3개고 해당하는 것도 3개죠. 그래서 거꾸로 쓸 일은 없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죠.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로 내려왔는데 1번입니다. 미성년자는 공사가 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중개보조금 근무는 안 되는 거죠. 시험은 볼 수 있다. 자, 그러므로 틀렸고 2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에 의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럼 이거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죠, 지금. 우리 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자격취소야 맞아요. 그런데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이게 틀렸죠? 취소를 당해야지만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 틀렸고 3번 질문 이거 꼭 알아봤어야 됩니다. 자격 정지 시에는 증반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소 시에만 5일 내 보고하고 이거 다른 시에도 통보하고 취소 시에만 증을 반납하는 거죠. 명심해 주시고.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자, 요거와 이제 함정이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4번 질문 같은 게 뜨면 수험표 뒤집어 봐야 되죠. 수험표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응시로 반환 규정이 있는데 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버리면 이때는 100% 다 전액으로 환급하죠. 마감됐거든요. 그 다음날서부터 7일입니다. 일주일 내 접수를 취소하면 몇 프로 돌린다? 60% 돌려줘요. 근데 시험 보기 10일 전이죠.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예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이때는 50%는 돌려받는다. 그래서 시험 보기 7일 전에 접수를 취소했어요. 이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안 가도 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4번 질문 역시 틀렸습니다. 7일 전이에요. 이때는 반환하지 않아요. 10일 전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이니까 10월 18일까지 밤 12시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는 돌려받는다고 했어요. 그래 틀렸고 그래도 5번 질문 알아봤어야 되죠.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나련한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어요. 이건 자격증 대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5번 질문이 정답이었네요. 팔레트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가볍게 봤고요. 5번 문제 개설로 내려갑니다. 1번의 정답 배치 바로 했잖아요. 갑군에 등록을 한 자가 을군에 다시 개설성했어요. 이거 이중록이죠. 이중록이니까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1번 정답이었어요. 바로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럼 필취에다가 1-1이죠. 다음 2번 질문 내려갑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그의 공짜 자격증 사본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OX. 이거 틀렸다는 거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서류 갖고 잠깐 짚고 하는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요건 입증서를 첨부하는데 우린 거꾸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 내요, 안 내요? 예? 등록 신청할 때 내지 않습니다. 근데 분삼 설치 신고할 때 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지금 개정한 게 6월 3일날 개정한 게 실무교육 있지 않습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예? 냅니다. 내는데 단 그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어요. 이러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죠.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주에 소공이나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는 이거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고용신고 들어갈 때는 어떠한 자료도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등록 신청할 때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등록가치 직접 확인한다 이거 없어요. 실무이고 수료증4번은 원칙적으로 내는 겁니다. 지금 등록 신청할 때는 뭔가 안 맞죠. 뭔가 안 맞는 것은 일단 주의를 하는데 물론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법이 잘못된 거거든 사실. 이거는 하지만 자 이제 정리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이고 수료증4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됩니다. 단 전자 확인 가능한 경우는 내지 않죠. 이때는 제외하고요. 고용 신고할 때는 내야 안 내요? 아예 안 내요. 그때는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요상한 부분들은 일단 주의합니다. 출제자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고 하는데 물론 이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양식 있는 출제자라면 안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고 하는 겁니다. 고용 신고할 때는 실무이고 수료증 4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이고 수료증 4번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고 다만 전자 확인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랬어요. 이게 자 그래서 자격증 4번은 내지 않는다는 거 그냥 알아보셨어야 되고요. 이건 다 확인 들어갑니다. 등록을 하든 고용신고하든. 자 그러므로 역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인계사인 기업공사의 소속 공인인계사예요. 소속 공사의 밑줄 그어야 되죠. 이자는 당해 기업공사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사직을 하더라도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소공사 직원인자에게는 이거 그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이 법인인 계공의 임원이에요. 법인이 업무정지를 먹었거든요. 4개월 받았어요. 그럼 이자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다면 이자는 사직을 하더라도 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데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미치는 거지 효과가. 그대로 미치는데 직원인자였어요. 직원인,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었습니다. 그럼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죠. 그럼 야가 사유 발생 당시에 소공이나 보조원이었다 하더라도 사직을 했어요. 야는 즉시 다른 데 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공이라면 등록할 수 있죠? 이중속을 풀었다면 등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역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등록할 수 있어요. 직원인자는. 공인인계사인 계공의 소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이 분명히 맞죠? 자, 그래서 임원이냐 직원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고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즐겨 쓰는 질문이죠? 7일 내 등록증 주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이거 등록을 통지하죠. 그럼 등록 통지를 받은 자는 보증을 설정하 신고하고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게 돼 있죠. 그럼 증을 교부하고요. 그럼 업무를 개시해 주면 돼요. 이때 신청한 날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 7일. 7일 내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내 등록증 주라는 얘기 없다겠습니다.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해서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하는 때는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인장 등록 언제까지 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절차에 관한 지문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7일 내 등록 통지만 합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이 나가요. 다음 5번 지문 이런 식의 지문 잘 냅니다. 우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개공이 업무하도록 했어요. 이건 필요적 등록 취소죠. 그러니까 필취 사유에다 대고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은 지금 잘 내요.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겠다. 이건 대여죠. 그럼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할 수 있다는 틀렸어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1-1이죠. 자, 그러므로 5번 질문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절차를 오늘은 연습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등록 요건을 연습했기 때문에 이거. 그럼 다음 주에는 나올 게 뻔하네.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다음 주에 등록 나올게? 네 내고 싶은 대로 내라. 다음 주에 나올 건 이제 무등록 아닙니까? 순서대로. 뭔 말인지 감 잡혀요? 자, 그럼 6번 내려갑니다. 결격사유. 또 어려웠죠, 이거? 이 문제가 이제 또 어려웠는데, 틀린 것을 못 오고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가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기억 지문입니다. 개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후 그력시 등록 기록을 소멸하다. 이건 틀렸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격사유는 필요적 등록 취소 아닙니까?
필치 사유에 걸렸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등록 기록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개시했어요. 근데 업무 개시했는데 이 시점에서 등록의 실효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등록의 실효라는 것은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그 다음 폐업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등록 기록이 소멸하죠? 그럼 무등록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등록 통지 받으면 등록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등록 취소 사유, 필치 사유에 걸렸다 하더라도 즉시 등록 기록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등록 취소를 당해야 되죠. 다만 사망 해산이 첫 번째 필치 사유죠. 사망 해산은 즉시 실효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지문 결계에 걸렸다 하여 즉시 실효되는 건 아니에요. 틀렸고, 니은지문 폐업기간이 1년인 재등록 개공입니다. 폐업기간 1년에 밑줄 그어야 되죠. 폐업 신고 전에 이중사무소를 든 이유로 등록 취소를 당해요. 등록 취소 밑줄 긋고, 그로부터 2년간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제한된다. 2년에 밑줄 긋고, 제한된다 밑줄 그으면 OX 5 알아봤어야 됩니다. 재등록 개공의 폐업 전 위반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에서 폐업기간 빼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폐업기간 1년이었으니까 야는 2년간 결격사유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위반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절대 결격기간이 3년 될 수 없습니다. 하루를 쉬었더라도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니은지문 역시 맞았고요. 디귿입니다. 기준 미달 떴네요.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준 미달에 밑줄 긋고 이거 해당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놔야 되죠? 맞습니다. 기준 미달 뜨게 되면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결격 자체가 아니다. 자,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니은 지긋 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다음 리을 지문은 이제 뭘 연습한 거냐면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이건 결격이죠. 결격입니다. 결격인데 선고유예라고 떴죠 지금? 선고유예. 이걸 볼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3년간 중개비용사 수 없다라고 하면 맞았는데 선고유예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고유예 밑줄 긋고 X 그어야 되죠. 선고유예는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점을 구분한 뜻이에요.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었어요. 또 다 풀어놓고 또 니은 디귿 쓰신 분 없죠? 박스형에서 틀린 거 골라야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이 틀렸고 니은 디귿이 또 3번에 배치가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나갑니다.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왔는데 갑군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A와 중개법인 B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갑군의 공인중개사인 개공 A였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고 그 다음에 B는 중개법인이었죠. 법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갑니다. A와 B는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고 맞죠? 법인도 공동 사용됩니다. 이 경우 A와 B는 공사법령이 정하는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신고서에 A와 B와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O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공동사용 신고서가 틀렸죠? 공동사용 신고서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AB가 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라는 건 없다고 그랬죠? 이런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 서식도 없고요.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등록 신청서나 이전 신고서에다가 서류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 되죠?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다른 개공의 승낙서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는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될 뿐 공동사용 신고서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자, 그래서 1번 지문 정답 바로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1번 아니면 답을 쓸 게 없는데? 예? 넘기면서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편집을 할 때 원래 이게 지문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 원래 기출에서는 전부 다 안 넘어가요. 다 안 넘어가고 다 이제 앞에 배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또 기출에서는 또 이렇게 넘기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넘기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문제지를. 이게. 자, 그럼 2번 갑니다. B가 을군에 분사함소를 설치한 경우 갑군 군수에게 분사함소 신고를 한다. 알아봤어요 이거? 이거 잘 물어봅니다. 고맙게도. 그럼 B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을군에 분사함소를 설치한다. 그럼 이래도 갑군 군수에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
다음 3번 질문. 위 2의 경우 B는 최소한 3억 원의 보증을 설정하여 분삼설치 신고에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뒤에서 또 같은 질문을 물어봤는데 B는 지금 현재 여기 2억 설정이 돼 있죠. 그럼 여기 을군에다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1억 추가죠. 그럼 최소한 얼마? 3억. 이것도 잘 물어봐요. 고맙게도. 자, 그러면 이때 최소한 3억을 설정하여 신고할 때, 설치 신고할 때 이거 서류 내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속았잖아요. 분사함 설치 신고 할 때 보증관계 증서 내야 된다고 그랬죠. 분사함소는 업무 개시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관계 증서를 낸다는 얘기네요. 맞죠? 잭증사본 낸다 안 낸다? 예? 책임자의 잭증사본은 여전히 안 낸다. 근데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사본 내야 안 내요? 헷갈려요? 자, 그러면 잠깐 또 짚고 갑니다. 이 중요한 거 아닌 걸 갖고 자꾸 막히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사본 내라고 그랬죠? 고용신고할 때는 안 낸다고 그랬죠? 그럼 분사함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는 공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책임자의 자격증사본은 안 내는 거죠? 이건 역시 안 내요. 자격증사본은 내는 경우가 유일하게 거래응보사업자죠, 이거. 거기서만 내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보증관계 증서 있지 않습니까? 보증관계 증서 사본. 여기서는 들어가죠, 지금. 신고할 때 아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용신고할 때만 안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뺐어야 되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맞죠? 근데 이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들어가거나 분삼설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냅니다. 고용 신고할 때만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셔요? 헷갈릴만 하죠, 지금? 그럼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을 출제자도 염두를 두고 있어요. 근데 안 내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이거? 어쨌든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4번 질문입니다. A와 B는 중개업에 부수하여 부동산 개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 공인인계상 개공 A 상담업 할 수 있죠? 다음 법인입니다. 부동산 개발 상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능하고요. 5번 질문입니다. B가 병군에 임시 중개점을 설치한 경우 갑군 군수는 B에 대하여 업무직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만약에 B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어요. 그럼 병군에다가 임시점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갑군 군수가 이자에게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나와야 되죠? 그럼 임시점을 설치는 뭐예요? 제재가? 그거 형벌이고 임취 1-1이죠. 그럼 임취사에다가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럼 맞았네요? 5번 질문은 맞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 있잖아요. 틀린 거라고 문제가 나갔죠? 제가 수정했어요. 원래 옳은 거였어요, 찾기가. 근데 옳은 거였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 틀린 것 골라라고 고쳐놓은 거예요. 1번으로. 이게. 그래서 이걸 벨벨 꽈갖고 비틀어낼까 말까 하려다가 지난주에 막 울고 난리 쳐가지고 할 수 없이. 자, 그래서 그런 성의를 무시하고 그래도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질문들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용으로 이제 연습해봤고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역시 8번 문제 내려가죠. 이제 개시와 사무소의 명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요, 사무소에 대해서 분사무소하고 사무소 이전을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분사무소 이제 사례형으로 한번 연습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시와 사무소의 명칭에 대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1, 2번 지문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 아니에요. 1, 2번 지문. 소속 공인인계사는 밑줄 긋고, 마지막에 개시 하야한다 밑줄 긋고. 그럼 보였어요? 틀렸잖아요. 개시의무 누가 부담한다? 개공. 개업공사는 그의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보기신고서 개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 1번 지문처럼 내면 이건 틀려라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시의무의 주체가 누구라고? 개공. 그러니까 소공사는 개시해야 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개공은 그의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개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 역시 개공사는 그의 사무소의 명칭에 밑줄 그으시고 등록증에 표된 개공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 밑줄 그으시고 사무소 명칭에는 성명 반드시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용이라는 문자 쓰라고 그랬죠? 5개 광물을 설치할 때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 2번 지문 아주 치사한 제가 즐겨 쓰는 지문입니다. 이거.
근데 시험에서는 1, 2번 지문처럼 내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거. 왜? 이 정도로 내면 죽었어요, 이거. 연습 안 하고 가면요. 바로 이건 탈락이에요, 그냥. 그래서 맞았다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1, 2번 지문 틀렸다는 거 이제 알아봤죠? 자, 3번 지문 내려갑니다. 법 제776표 38호 부칙제육조 제2항 개공. 이자가 누구예요? 중개인. 중개인도 5개 광고물 설치하는 이유는 등록증에 표기한 그의 성명 써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2번 지문은 틀렸다는 거 알아봤어야 돼요. 3번에 힌트를 줬잖아요, 지금. 5개 광고물 설치할 때 성명을 쓰라고 그랬죠?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그럼 중개인이 5개 광고물에 성명을 안 썼거든요? 제재 뭐예요? 백과. 그래서 3번 지문 역시 틀렸어요. 표기해야 되고요. 다음 4번 지문이에요.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 맞죠? 예,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쓰면 이건 사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칭 위반으로 하는 거죠? 백과. 성명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안 썼다. 성명을 또는 허위 표기했거나 표기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백과입니다. 다음 5번 지문입니다. 공인사업장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명령을 위반한 개공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엄청 익숙해졌죠? 그러면 지금 간판 철거음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았다. 그럼 철거명령 나가죠? 철거명령 나가고 이 철거명령에 불이행했습니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만 규정돼 있지 우리는 이행강제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법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어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 대집행이 나오게 되면 등록관청으로 돼 있는가 시도지사로 돼 있는가 꼭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1번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 4번 갖고 또 엄청 고민했을 것 같은데? 안 읽어봤습니까? 아,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검산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검산.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은 제가 40분에 딱 들어와 봤거든요. 40분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37번 가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도로 봤을 때 문제 기록지가 좀 있어서 40분 정도면 이제 37번 정도면 적당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내가 봤을 때 40분 정도에 20번대, 30번대 이걸 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속도가 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체크하고 가버려야 돼요. 대신 시험장에서 꼭 이걸 지켜줘야 되고요. 돌아와서 검사는 꼭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읽은 것은 꼭 결과물을 남겨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핵심 포인트 단어에 밑줄 긋고 X 쳐놓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그거라고 그랬죠. 문제를 읽으면서 전체를 다 밑줄 긋는 거 엄청 안 좋다고 그랬어요.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긴 보되 일단 읽으면서 포인트 단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면 돌아왔을 때 5분 정도면 검사를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실수를 되도록 줄여야 돼요.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문제도 돌아왔더라면 틀림없이 4번의 정답을 썼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소공사는 개시한다. 이게 보여버립니다. 이게. 그럼 이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아마 올해는 명칭 쉴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일단 물어봤기 때문에 광고하고 엮어서 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9번으로 들어가죠. 업무 범위. 지난주에는 우리가 업무 범위에 대해서 겸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법인인 개공의 겸업을 우리가 주의할 점을 지난주에 연습했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을 물었을 땐 주의할 점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인은 겸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 매시하시고. 그러니까 개인인 개공은 웬만하면 할 수 있다라고 나가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나가야 되고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알선 내리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늘 물은 겁니다. 그럼 1번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법인은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맞았네요. 맞죠? 우리가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죠. 그러니까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알아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고 근데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할 수 있고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대리입니다. 이건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죠. 그래서 공인인상 개공이나 중개법인은 당연히 이거 그냥 할 수 있어요. 오직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 바로 나갔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되고요. 2번입니다. 개공사는 공매대상, 경매대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라 감독을 받아야 된다. 2번에 힌트까지 제시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2번 지문에서는 틀린 부분이 공매가 들어갔죠, 지금. 공매 대리업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공매 자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 틀린 거고. 3번 지문입니다. 공인인계사가 아닌 개인인계공. 밑줄 긋고. 공인인계사가 아닌 개인인계공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공인인계사가 아닌 개인인계공. 아니죠. 중개인. 개공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인인계사가 아닌 개인인계공이란 표현, 이거 중개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은 정상적으로 법 제7638호 부칙제육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인데 이자를 달리 표현할 때 공인인계사가 아닌 개인인계공, 중개인을 얘기해요. 중개인입니다. 그럼 중개인은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상담 영위할 수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어요. 역시. 다음 4번 지문. 중개법이나 한국토지특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다. 토지 분양대. 밑줄 긋고 OX. X죠. 그래서 중개법인은 토지 분양대행 안 돼요. 근데 개인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4번님은 틀렸고 5번입니다. 개공사가 아닌 자라고 그랬죠. 그럼 아닌 자의 밑줄 긋고 중사물에 대한 광고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와 같으로 밑줄 긋고 OX. X. 아닌 자가 광고해버리면 1-1이죠, 이거는. 아닌 자는. 그래서 5번 역시 틀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 1번에 반드시 나갔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원지문, 지금 문제를 수정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이제 고쳐놨는데 이런 식의 지문이 뜬 거예요. 만약에 모든 개업공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OX. 오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수법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개공, 공인인계산 개공 중개인, 법인 모두 관리 대행할 수 있죠. 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관상차분 경이, 경매만 빼고 관상차분, 그 다음에 이사 관련 용의가서는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은 거예요, 그냥. 다만 경매에 대해서만 우리 중개인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 태도를 물었을 때는 일단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매 이런 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경매 업무에 대해서. 물론 이번 시험에서는 아마 작년에 겸업이 쉬었기 때문에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보다는 아마도 지난주에 연습했던 법인의 겸업 이걸 정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다 복습을 하셨죠, 지금? 자, 그러면 9번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업을 작정하고 마치겠다 작정했는데 오늘 또 틀렸어, 지금. 자, 그럼 10번 내려갑니다. 다시 또 이제 사례형이 또 나왔어요. 자, 그럼 갑니다. 개업공사 A고 소공사 갑이었고 보조원이 을이었어요. 그럼 옳은 것은 그랬는데 지금 1번입니다. 1번 지문에 속으면 절대 안 되죠. A는 갑과 을에 대해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한 측에 신고해야 한다. 10일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종료 신고가 10일이죠. 그럼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이건 신고 위반이지만 백과가 아니라고 그랬죠. 업무정지라고 그랬어요. 그 밖에 위법 위반.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은 업무정지다. 한 번쯤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랬고. 2번입니다. 갑과 을은 A의 부동산 거래에 신고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이건 틀렸다는 거 아시죠? 우리 갑은 소공이니까 대행할 수 있죠. 근데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알아봤고. 3번 지문. 갑이 소속공사죠, 지금. 갑이 보수를 초과하여 한도를 초과해 받은 경우 갑은 가액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맞아요?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 맞죠? 그러니까 자격정지고 그 소공의 업무상해는 개공행위로 간주하므로 A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개공이 금지행위하면 임취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3번 지문. 그러면 이 3번 지문도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가 을이 보조원이죠. 보조원이 보수를 초과해 받은 경우 A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원래가.
맞았나요? 보조원이 보수 초과해버리면 개공이 대신 업무중이 먹을 수 있죠? 뭔만 이해되세요? 원래 3번 지문이 그거였어요. 원래가. 근데 이것도 제가 수정한 거죠. 알아보시라고. 다음 4번 지문. 그럼 3번 정답 나간 거예요.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갑 또는 을의 공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A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A는 결격사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다. 이건 아시죠? 네. 그렇다는 거. 양벌 규정이란 벌금 결격 아니라는 거 그냥 알아봤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 불가하고. 5번 지문이 이제 함정이었어요. A는 갑과 을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 이거 문제집에 있던 지문이죠, 이거. 똑같은 지문이 있었는데 이거 갑과 을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간주하죠.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나 형사 책임,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이죠. 이거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형사 책임 면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틀렸어요. 손해배상 책임은 면치 않아요. 못 면합니다. 그래서 5번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고용인 문제를 연습해 왔고요. 주로 이제 고용인에 대해서는요,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 다음 이제 이번에 개정한 내용으로서, 지난주 우리가 연습했듯이 소공사나 보조원 고용신고 들어갈 때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는 외국인인 경우, 그때는 첨부해 주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 발급 사실 직접 확인 요청하게 돼 있고, 등록관청이 직접 이제 교육서류 여부라든가 이거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11번 인장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올해는 인장 등록 실거로 제가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1번 지문 주의해야 됩니다. 인장이 뜨게 되면 이거 개인이냐 법인이냐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지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모든 개공이 등록할 인장은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한다. 틀렸죠? 법인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법인은 상업등기축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해야 돼요. 법인은. 그래서 모든 틀렸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7.3에 아주 머릿속에 확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문을 내면 맞았다고 나와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은 이제 알아봤습니다. 분삼 사용할 인장은 마지막에 대표자 보증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에 밑줄 그어야 되죠. OX, X죠.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분삼 사용할 인장은 법인인감도장을 등록을 하거나 대표자 보증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죠. 그때는 등록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 틀렸고 3번 질문입니다. 모든 소속공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시점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맞아요? 이때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올해 지금 새로 들어온 게 전자문서 등록이라고 그랬죠? 전자문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자문서로.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등록 외에도 전자문서 등록이 된다. 자, 그래서 3번 질문 정답이었어요. 그럼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하는 거 맞죠? 근데 모든 임원 사원인자는 업무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OX. X죠. 근데 모든 임원 사원입니다. 모든 임원 사원은 실무교육을 등록 신청 전 1년 내 이수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O. 뭔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이라 해서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잖아요. 걔는 소공이니까 인장등록 해야 돼요. 근데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이거 3분의 2나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는 인장등록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임원 사원은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예,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역시 3번 질문 맞았어요. 모든 소공은 업무기 전까지 인장등록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인장 등록에 대해서는 전자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이해해 주시고 4번입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들어야 된다. 기본 지문이죠. 며칠? 7일. 7일 내 변경 들어야 된다. 이때 개공이 변경 등록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 맞아요? 인장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죠? 개공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거기 등록증에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다음 5번 질문이에요. 개공사가 폐업 신고 중개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5번 질문. 분삼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그 분삼소 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이 한다. 분삼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누구한테 들어간다고요? 주된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뭐냐? 등록 방법이 빠졌죠? 우리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의 방법은 상업등기축에 따라 상업등기축에 따라 그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걸로 가름한다 그랬어요. 근데 개인인 개공은 신고서로 내는 거죠? 이때는 등록증 한번 첨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 내려가죠. 휴표 물론 매번 출제한다고 했고, 휴표 문제는 딱 뜨게 되면 사전신고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나오면 틀렸다고 그랬죠, 이거?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1번 질문 바로 알아봤어야 되거든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4월에 휴업을 하고 3월에 휴업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맞잖아, 이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 사유가 없던 한 최초의 4개월 휴업을 하고 다시 3개월 연장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럼 1번 질문 맞았고요. 정답이었어요. 2번 지문은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전자문서 주의하라고 했죠.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 안 되죠. 근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재개 신고는 전자신고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3번 지문입니다. 이거 제가 즐겨 쓰는 지문이죠. 우리 개업공사가 폐업을 한 때는 7일 내 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틀렸죠, 이거?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돼요. 7일 내 증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4번 질문. 폐업 신고한 자는 사무소에 간판 철거해야 되죠. 10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죠.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이게 이제 사실 함정이었는데 요 5번 지문 있잖아요. 뒤에서 힌트가 있었죠. 폐업 신고란 후 계속화의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밑줄 쫙 그으면 이게 뭐예요? 무등록이에요. 이건 무등록이에요. 그럼 백과가 아니죠? 백과가 아니고 3-3이에요. 이게. 근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해버렸다. 이때는 백과. 폐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해버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러나 폐업 신고 계속화의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3-3이지 백과가 아닙니다. 근데요.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해버리면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하면 이건 재개신고 위반이라고 그랬죠? 업무 재개신고 위반.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이것도 제가 원래는 지문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걸 물어봤던 거죠. 휴업신고 후 계속화의 중개업을 영위하면 이거는 재개신고 위반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개신고 위반이에요. 근데 폐업 신고 계속화의 중개업을 영위했어요.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3-3이죠,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거. 자, 13번 내려갈까요, 이제? 전속계약제도로 들어왔어요, 이제. 전속계약제도 들어왔는데, 역시 공개할 정보 가지고 또 오늘 뽕을 빼고 있네, 지금. 매도라고 그랬죠? 그럼 매도에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별 문제 없습니다. 공시지가 나오더라도.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죠? 그럼 기억입니다.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X 나가야 되고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죠? 그러나 수세는 공개 정보 아니죠? 그게 바로 디귿리을 아니에요. 디귿리을. 수세. 취득 관련 조사의 중립 및 세율과 중개보수 및 그 산출 내역은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 나가야 되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비사항 공개해야 되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니은과 미음이 공개할 정보였어요. 이거 다 맞추셨죠? 이거 틀리신 분은 공개할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14번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이제 정보망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그랬는데 오늘도 지정 취소가 안 나왔네요. 1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거래용모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맞죠? 법인인 개공은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용모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입니다. 이거 주의하시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했죠. 지정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 운영규정 제도 승인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지정을 받은 자가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정답 반드시 나갔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죠. 지정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 지정서 나가게 돼 있죠?
예,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요. 3번입니다. 이건 알아봤어요. 이거 거래무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500명 이상의 가입비용 신청해줘야 되죠. 이때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각 3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럼 500명 이상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사본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이거 개설 등록증사본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사본 아닙니다. 개설 등록증사본이에요. 우리 과목에서 우리 법에서 사업자 등록증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개설 등록증사본. 그래서 자격증사본과 등록증사본이 들어가는 유일한 케이스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번님 맞고요. 4번입니다. 이건 알아봤습니다. 거래공모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공인인사 1명과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각각 확보해줘야 되죠. 맞고요. 5번 질문입니다. 거래공모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지정받은 날 체크해야 되고 1년 내 체크해야 되고 설치 운영에 밑줄 그어야 되죠. 그래서 다 맞았어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1년 내 이렇게 내버리면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이것도 틀렸습니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다. 읽으면서 절차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로 가볼까요? 확인 설명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암기사항이었죠 이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억지문뿐이었어요. 해당하는 거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기억지문 권리를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이전에 밑줄 그어야 되죠. X. 못 봤죠? 맞히셨어요? 요즘은 잘 안 물어보고 있죠 이거. 근데 제가 이거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 과목에서 말이에요.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이중 및 세율 X라고 그랬죠.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할 조세이중 및 세율 역시 X. 이전 관련 조세이중 및 세율 그래도 X.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해야 된다. OX. X. 다 틀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이중 및 세율이 다. 매각 및 매입 틀렸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인과 제가 비교해드렸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설명사항은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에서는 설명사항이 뭐였냐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일단은 대리대상물에 표시에 관한 사항 설명해줘야 되고요. 권리관계 설명해줘야 되고 규제 및 제한사항이 있으면 설명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경제적 가치 설명하라고 그랬죠 이거. 이거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틀렸죠 지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및 이전, 매각 및 매입 때문에 무조건 틀렸어 그냥. 바로 X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풀어버리면요. 그냥 또 맞았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쓰신 분은 용서가 되는데 1, 2, 3번에 쓰신 분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확인 설명사항 암기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 기억이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취득 및 이전. 전에 이거 기출에서 엄청 잘 물어봤었어요. 취득 및 이전. 자, 그래서 1번 기억지문 틀렸고 나머지 1조 섬 진동 내 환경요건 설명해야 되죠. 분묘기지권은 미공시 권리 설명해야 되죠. 다음에 인적사항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해야 되죠. 아니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 안 하면 엄청 궁금해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공개할 정보와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전속업자는 이거 정보망에다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할 때 사생활 비밀보호 때문에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취득은행한테 브리핑할 때는 설명해줘야 돼요. 소유자가 한민우다. 인천에 산다. 설명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역시 리을지문 맞았고요. 다음에 보일러 배수시설 파손 여부 설명하는 거 맞아요? 이게 시설물의 상태죠? 설명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인접도로의 폭 및 그 포장 여부 설명하는 거 맞아요? 이건 입지 조건이죠.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설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개가 정답이었습니다. 5개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인접도로의 폭, 포장 여부 다 설명합니다. 그럼 도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여기 도로 있다. 이렇게? 도로 몇 메타 도로고 그다음에 여기는 포장 여부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16번 각종 서류에 관한 문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서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1번 지문 알아봤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죠? 꼭 기억하시고 일반 전속 확인하면서 모두 법정서식 있죠? 거래계약서 꼭 알아봐야 되고
2번 질문. 등록가청 알아봤어요? 등록가청 거래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한 사용을 해놨을 때 틀렸죠? 국장이고 이런 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중개행위한 서공이 서명 및 날인한 서류는 두 가지뿐이라고 그랬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리고 중개행위한 서공이 서명 및 날인한 서류 두 가지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쓰고 나머지는 서공이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 점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 4번 질문. 거래계약서 5년이고 일반 계약서는 보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전속 이거. 다음에 확인설명 3년 보존해야 되고 5번 지문이에요. 중개업 완성 시에는 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증공인인증서 사본을 쌍방 모두에 교부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냐? 제재. 이거 서류를 보관 안 했거나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을 안 했거든요. 제재 전부 다 뭐예요? 업무정지.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무정지죠. 단. 보증서 미교부. 이것만 백과. 서류를 보관 안 했거나 서명 및 안 했거나 작성 교부 안 했다. 이건 모두 업무정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보증서 미교부만 백과.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감 잡았죠? 서류는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점이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보관기간 기본적으로 3, 4, 5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서류 기억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뿐입니다. 맞죠? 이 정도고 중개 완성 시 쌍방교부 서면은 3가지. 다음에 거래계약서 설명서, 보증공인인증서라는 거. 이때 이제 더 비틀어낸다면 제재예요. 이때 이제 보증서를 주의해야 돼요. 보증서. 그래서 보증서는 백과하고 나머지 다 업무정이다. 감 잡았죠?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 보증 설정 의무로 내려갑니다. 1번 지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즐겨 쓰는 지문인데 요즘은 잘 이거 안 물어보죠. 우리 개공이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거예요. 종별에 관계없이 확실히 넣어드렸죠, 지금. 그래도 못 알아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거 물어볼 때요. 동영에서는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원래. 개공이 공동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보증을 각자 1억 원 이상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도 틀렸어요. 법인은 그래도 2억이죠. 근데 종별에 관계없이 알아보시도록 요즘 추세에 따라서 명쾌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2억이기 때문에 1번 틀렸어요. 그래도 못 알아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분사함서로 한 개소 두면 최소한 3억 설정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두 개소 따면 최소한 4억 설정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건 알고 있으니까 추가로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었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 적 없어요, 2번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내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걸 추가로로 연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마 속지 않겠지 하면서 했는데 역시 속았죠. 그래서 분사함소 두 개소 둔 때는 이 법인은 최소한 이렇게 나왔다. 최소한 4억 원을 설정해야 한다. 맞죠? 분사함소를 두 개소 둔 경우에 이 법인은 최소한 2억 원을 설정해야 한다. 그럼 틀렸죠, 이거? 근데 분사함소를 두 개소 둔 경우에 이 법인은 최소한 2억 원을 추가로를 넣은 거예요.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면 알았어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이렇게만. 이거 엄청 잘 물어봐요. 그래갖고 이렇게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는 게 적정한가. 추가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추가로가 안 들어가면 얼마나 나와야 돼요? 4억. 추가로가 나오면 2억. 구분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하더라도 감각적으로 찍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문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자꾸 이제 저는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제 못 알아보신 분은 추가로를 동그라미 쳐놓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3번은 이거 우습지만은 아주 잘 내는 지문이에요. 재은의 협동조합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설정하여 업무기 전까지 신고 들어가야 되죠. 2억 원을 해봤습니다. 뭐 500만 원 냈다가 2천만 원 냈다 막 그러는데 어쨌든 3번이면 아주 잘 내는 지문이고 4번 지문은 아주 잘 내는 지문이에요. 보증기간 만료됐다고 나왔죠. 그럼 보증기간 만료의 밑줄을 쫙 긋고 15일의 밑줄 긋고 X 나와야 되죠. 기간 만료가 뜨면 만료일까지죠. 만료일까지. 이게 15일은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했을 때 15일 내 재가입 보증이죠. 그 점 꼭 이해해 두시고 다음 5번 지문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중개 완성이 됐을 때 보증관계증서 미기업으로 하게 되면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네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가 떴는데 이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료 24회가 마지막 출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건데 일단 1번 지문은 틀렸다는 거 알아봤죠? 올해 아마 정답 가능성이 이거일 가능성이 커요. 권고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제 간만에 냈을 때는 쉽게 맞추게 내거든요. 이 때문에 권고할 수 있다다. 거래사고를 예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죠, 이거. 그래서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이때는 권고할 수 있다. 이거. 다음 2번 질문. 계약금 등 거래대금은 계획공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지요. 이때는 계공은 분리관리할 의무가 있고 동의 없이 인출할 수도 없고 보증 설정까지 다 해줘야 되죠. 거래하는 약정도 맺어야 되고. 자, 그럼 3번 질문입니다. 공사법령상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기관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자는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는 채신관서도 마찬가지고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 기관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3번 정답이었고 4번입니다. 모두 봤어요? 모두. 보증 설정 의무가 있는 것은 계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만이죠? 예치 명의자 중에 계공만이 보증 설정 의무가 있다. 그럼 계공이 만약에 이런 보증 설정 같은 거 안 했어요. 자기 명의로 예치하게 됐는데 이때는 그 밖에 이부 위반으로 업무정지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업무정지. 그래서 4번님은 역시 틀렸고 5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너 드렸죠? 매도인, 임대인입니다. 이들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죠. 대신 보증서 끊어야 되죠. 보증서 끊어오면 돼요. 그래서 보증서는 금보에 가서 끊어오는 거 금보, 금융기관 보증보험에서 끊어갖고 예치 명의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미리 수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수령할 수 없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